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덴만 여명작전 현장 전투 실화 이런 이제 책을 봤는데 우리 그 상선이 해적에게 피납됐을 때 구출하는 그 작전 관련돼 갖고 그 당시 함장이었던 조영주 제독이 직접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영주 제독님을 모시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군 예비역 준장 조형주 제독입니다. 저는 2011년 1월 15일 우리 선박 3호 주올리오와 선원 21명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납되었을 때 최영함을 비롯한 우리 청해부대 육진 300 전우들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출 작전을 실시했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기도 덕택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아덴만 유명작전을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 이거 유료 광고 아닙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사봤던 건데 마침 오늘 이제 우리 조영주 제독이 이 사인까지 해주셔갖고 이제 소장각인데 이 책은 이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언제 쓴 겁니까 이거를? 제가 작년 여름 방학 때 쓰게 되었습니다. 한 이제 11년이 아덴만 유명작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영함을 비롯한 청해부대 당시 육진 300명 용사들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그동안 우리 300명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좀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경험을 들려줘야 되겠다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최영함장으로 그 취임할 당시에 대략 보니까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복잡한 상황이었던데 어떤 상황일 때 최영함으로 이제 취임하신 거예요? 국내적으로 너무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5일 날 이제 최영함 3대 함장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밤 9시 22분경 백령도 남서방에서 우리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 맞아서 피격이 돼서 46명이 전사하고 4월 4일 날 소말리아 인근에서 우리 3호 드리움모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납되고 15일 날에는 링스 헬기가 진도 남방에서 해상에 추락해서 해군 링스 헬기. 이제 11월 6일에는 이제 3호 드리모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석방금 950만 불 한 100억을 지불하고 풀려났고요. 그래서 비난이 막 쏟아졌습니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해부대 육진으로 소말리아 파병 가려고 하고 있는데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 도발 포격전 해서 과연 최영함을 이 전투함을 멀리 보내야 되느냐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 하여튼 국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수뇌부에서는 이제 최영함을 보내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결정을 한 이유가 국내적으로 좀 위험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 최영함이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소위 이제 청해부대가 이제 그 책에 보니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양한 그 구성 요소들을 한군들을 끌어모으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파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조치들을 하셨는지. 정말 세계 최강의 UDT 해병대 요원들, 그다음에 이제 링스 항공대, 그다음에 최영함 기존의 우리 승조원들, 이 요원들이 잘 이렇게 그걸 달성하는데 노력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청해부대 파병 가면 왼쪽 그 어깨에 태극 마크를 선명하게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국가 대표고 군사의 애교관이고 국위를 선양해야 되고 또 우리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소임을 띠고 그 본질에 충실하자는 취지로 사명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선언을 만들어서 이걸 담아가지고 매일 외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군사 외교관으로서 헌신하게 간다는 것을 늘 생활 속에서 그게 큰 효과가 있어서 잘 화합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이 책에 보면은 또 이 청해 부대가 이제 30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 300명이라는 그 구성원이 건재순으로 온 건지 아니면은 뭐 희망을 해서 받은 건지. 사실은 이제 해외 파병을 다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장병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이 아주 세밀한 그런 선발 과정을 거쳐서 300명을
그다음에 이제 그 바둑판 호송이라는 걸 네. 제가 봤는데 네. 바둑판 호송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해상에서 해군 군함들이 이제 전투를 수행하면 적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적 수상함에 할 것인지 네,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진영을 형성해서 여러 척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함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 일반 선박에 적용한 겁니다. 우리 한 척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 선박들이 위험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상시 긴장하면서 하자는 의미로 제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최초의 이제 3호 주얼리호가 피납됐다 할 때 그때는 마찬가지 어디서 바둑판 호송 작전을 하고 있었나요? 그걸 마치고 지부티 항으로 네. 이제 홍해 입구, 예. 홍해 입구에 지부티 입항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침이었는데요. 조선사를 저희 배에 태워서 이렇게 지부티 항으로 들어가는 침로를 코스를 잡고 있는데 뭐 갑자기 계단에서 막 그냥 황급하게 뛰어오는 제 밑에 참모장 중령이 작전 참모가 있었는데 참 침착하고 아주 점잖고 네. 친구였는데 막 뛰어오면서 전 대장님에서 이거 뭔가 좀 급하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호 주얼리호가 지금 해적에게 피납되었습니다. 그런데 2,600km 떨어진 2,600km. 예, 저 반대편 오만 여기가 홍해 입구라면 저 페르시아만 있고 네. 2,600km 떨어진 그쪽에서 피납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 이제 그 최초 3호 주얼리호가 피납됐을 때 거의 그 석선장 그분하고 이제 뭐 이메일 뭐 주고 받았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던데 네. 어떤 내용을 주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석 선장님께서 해적에게 이제 피납된 상황에서 침착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저희 청해부대와 잠깐 이렇게 이메일이 교환되는 그래서 2번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선원분들이 안전한지 그거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해적의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적이 몇 명이나 되고 정보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 첫 번째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최대한 소말리아로 이동을 좀 지연시켜 주십시오. 천천히 가라. 네. 그래서 첫 번째 메일에 대해서는 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적이 13명 있고 AKB, RPG 있고 이런 거 받았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못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제발 좀 잘 지연시켜 주시기를 학수고대 했습니다. 그 석선장님하고 좀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그 답을 못 받았다 그랬는데 그 어떻게 천천히 가라 그러는 것이 잘 이행이 됐는지. 네, 그래서 3호 주얼 위치를 받았는데 네. 정말 이동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우리 석형일 선장님께서 이제 해군 부사관 네. 출신이신데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로 해적에게 구타도 많이 당하고 정말 죽이겠다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해적들이 처음에 타자마자 엔진을 꺼버렸습니다. 해적들이. 해적들이 네. 이제 딱 정지시키려고 엔진을 꺼버려가지고 그걸 빌미로 니네가 막 꺼버리니까 엔진이 고장났다. 엔진 고장 났다. 엔진 고장났다 해서 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타기를 일부러 이제 고장 난 것처럼 해가지고 숱한 그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그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작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